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어떠셨습니까? 쇼핑 실컷 하셨습니까? 오늘 같은 장에 마지막 자락에서 투매를 하신다?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몇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주도주의 급등 이후의 눌림목, 그 눌림목이 좀 과하다 싶을 때는 잠시 컴퓨터를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런 자락에서 종목군을 또 업종군을 주도주를 정리해서 다른 쪽에서 수익을 만회해보겠다? 그러시면 안 되죠. 충분하게 강세를 띄워주고 충분하게 시장을 견인해주고 그리고 나서의 눌림폭이었죠. 오늘 장중 내내 글로벌 시장이 여러분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일본 증시도 1% 수준의 강세까지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호주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강세를 연출했죠. 지금 이 시간 기준에서도 유럽 증시 새벽에 폭등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 시간 유럽 증시 강세입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지표가 좋아져서 시중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욕구 터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는다? 이건 절대 안 되죠. 오늘 같은 날 전기전자 업종 잘 쓸어 담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계좌 수익에 큰 밑거름이 될 겁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오시면은요, 오늘 같은 날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주변 상황 또 국내 상황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면서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잡아드리고 그리고 KB금융 같은 종목에서 수익 기준도 같이 잡아드립니다. 오늘은요 230명 이상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11개의 방 중에 11번째의 방 벌써 1260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30명 이상 들어올 수 없는 만큼 빠르게 서두르셔야 됩니다. 노란톡 국민톡 무료 참여하셔서 무료 자료 받고 무료 시황 무료 종목까지 그렇게 해서 계좌 시뻘건 불기둥 내실 분들만 선착순으로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에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오늘 하루 종일 벅차졌을 거예요. 특히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니 왜 이렇게 IT가 밀려? 왜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이 힘들어? 아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4% 폭락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업종을 주력주로 가져가야 된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할까요? 결국은 전기전자 업종, 글로벌 시장에서 IT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해져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100조 이상 되는 종목은 2종목뿐이 없어요, 사실상. 거기에 이제 인텔 같은 그러한 대형주의 기준에서의 추세 부분이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왔을 뿐이지 그것이 조정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놓고 보실 때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내용 잘 정리해놨죠. 이제는 이제 우리 연구원보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더 열심히 잘하죠. 한동안 그냥 제가 들어가면 혼내줄 거야 했는데 지금 아니야. 지금 뭐 이렇게 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 기준의 3월 9일 날짜의 기준이죠. 오늘 아침 새벽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가적인 부분의 흐름인데 정확히 놓고 보시면은 이거예요. 경기 회복에 따른 시중 금리의 강세. 어제도 이 부분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중 금리 강세 때문에 채권 가격이 폭락. 뭐 폭락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죠. 하락 기준에서의 채권 수익률의 강세.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니 시중 금리가 계속 올라갈 정도로 경기가 굉장히 크게 회복이 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표라든가 또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개선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도 또 나머지 다른 분들의 경우에도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또 아시아의 경우에도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긴축을 일부 단행해 볼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시점. 지금 그 내용 정리해 놓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더 들여다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시장이 경기가 좋아질 만큼 지표가 확인시켜주고 있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지표가 확인시켜주고 있고 그 지표 속에서 좋아진 지표 속에서 시중 금리가 강세를 띠죠.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각할 수 있는 범위 혹은 우리들보다도 금융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미국으로 따지면 연은 총재라든가 연은 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미국의 정부 그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지금쯤이면 긴축을 좀 해볼까라는 의견 2013년처럼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출구 전략 부분이. 지금 유럽은 어떻게 됐어요? 유럽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유럽 어제 급등 나왔단 말이에요. 폭등 나오고 오늘도 강세입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시중에서 채권을 매입할 자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매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뒷짐 약간 지고 있잖아요. 공격적으로 채권 매입 안 해줘도 되겠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시중에 돈을 더 안 뿌려도 되겠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적 완화 혹은 경기 부양책 이러한 부분에 돈을 더 안 뿌려도 되겠다. 뒷짐 싹 지면서 유럽 같은 경우 관망하면서 요 채권을 더 사서 유동성을 더 공급해? 에이 아니야. 그러면서 뒷짐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하고 다른 반대의 급부죠. 미국은 채권 수익률이 강세를 띠니까 경기 부양책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긴축을 해서 금리를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구심을 던지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준 의장 또 각 연은 총재들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성을 더 공급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감 2%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대선이 끝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경기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시행한다고 하는데 4월 이전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니에요. 긴축해야 될 거예요. 유럽 보세요. 채권 매입도 안 해줘도 경기 살아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더 혼란이 될 수 있어요. 어찌됐건 결론 다 필요 없어. 결론 아주 쉽게 지금의 국채 수익률의 상승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미국의 다우지수의 강세 부분이 1.6 수준 요 흐름까지 올라오더라도 다우지수가 1% 수준의 강세로 마감을 했죠. 그죠? S&P 500 지수 강세 뛰다가 미끄러져 내려온 거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4%의 조정, 나스닥 2% 조정. 그것쯤이야. 지금까지 올라온 흐름이 얼만데요. 나스닥이요. 2016년부터 해서 200% 올랐어요. 200%. 그리고 나서 눌림폭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채권 수익률 쭉 나오는데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와 장대음봉 떨어져서 와 이거 되게 많이 밀려 내려와서 하락 장악형이야. 큰일 났네. 월봉입니다. 월봉이에요. 꼬리 달고 돌릴 수 있어요. 꼬리 달고 돌리면 되는 거지. 교수형? 아니지. 교수형은 더 위에서 형성되고 몸통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내려와야 되죠. 지금 이러한 강세 속에서 지금 이미 벌써 이때 기준에 이게 뭐예요? 지난 8월, 9월, 10월입니다. 이 8, 9, 10월 달에 미국의 민주당의 승기가 잡히면서 박빙이었죠. 그렇지만 살짝 승기가 잡히면서 민주당의 승기 잡히면 진보 성향인데 그럼 부자 증세를 하면 그동안 강세를 띄었던 이쪽에 세금이 좀 혹시라도 증가할까? 규제가 강화될까? 혜택 줬던 부분은 없앨까? 그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매월 정고점을 넘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서의 폭등 랠리, 시장의 견인차 역할. 그러고 나서 움직임이 과도하게 미끄러진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왜 밀리냐 이거야. 다우지수 강세를 띠고 있는데 왜 밀리냐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알토란 같은 그 자산을 넣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뻐꾸기처럼 얘기해. 뻐꾸기 한번 갑시다. 뻐꾸기. 왜 뻐꾸기라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뻐꾸기 빨리. 지금 시간 없어요. 목 조금 좋아졌는데 이것도 목도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빨리 능동적으로 뻐꾸기 오늘 지금 시장 반등 싹 주고 내일 또 급등으로 팍 나와주면 여러분들 또 한박 웃음 질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 왜 투매를 쇼핑을 해야지. 뻐꾸기 이 뻐꾸기의 뻐처럼 채널 돌리는 순간 이 뻐꾸기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아이고 기술주들이 성장주들이 금리가 낮았을 때는 성장주들이 혜택을 받는데 조달금리가 싸서 혜택을 받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가치주가 움직인대. 그 이론이 뭐예요? 다우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 이론이 뭐예요? 우라카미 쿠니오의 장세 이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중 실질 금리가 일부 움직였는데 기준금리가 움직였어요? 제로금리라는 거야. 제로금리. 실질 금리가 일부 움직였는데 긴축을 단행할 정도로 움직였냐 이거 아니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여기 채권 10년 만기 장기물의 채권 수익률이 여기라고요. 그러면 2013년도에 긴축했을 때 여기네. 2013년도 긴축했을 때 여기네. 3%까지 수익이 나왔네. 아니 지금 그 수익이 지금 아니죠. 그러면 이때 3%까지 올라올 때 아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했나? 여기 좀 좁아 보여서 그렇지 폭등이 2013년도에도 2015년 말에 긴축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긴축도 안 했어요. 지금은 긴축에 긴자도 안 해. 오히려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돈을 이렇게 덧부리면 되겠어?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 우려감을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긴축 안 해도 된다니까. 경기 부양책 1조 9천억 더 뿌려버려도 된다니까. 요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팍 올라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실질 금리를 2015년 말에 올렸죠. 2015년 말에 올리고 2016년부터 채권 금리가 금리를 올리니까 채권 가격이 당연히 하락하죠. 금리 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채권 수익률이 3%까지 올라왔잖아. 여기가 무슨 문제가 돼? 아이고 폭락했나? 폭락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이러한 각도로 보니까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를 가져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왜? 경기가 살아나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이쪽은 소비 아닌가? 아니 삼성전자의 내년 순이익이 세상에 최소 45조에서 50조 이상을 놓고 보는데 지금 하이닉스의 내년 순이익이 최소 50조에서 죄송합니다. 순이익이 최소 12조에서 내후년에 20조까지 보는데 시가총액이 100조가 안 돼. 오늘 창피해서 아주 하이닉스 창피해 그냥 13만 500원이 뭐예요? 15만 원 찍은 게 지난주요.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찍은 게 지난주라고요. 지난주 15만 500원 찍고 나서 꿍하고 내려왔는데 13만 500원이야. 그러면 내가 먼저 못 샀던 거 쇼핑해야지. 시가총액이 100조가 안 돼. 7억 2,800만 주짜리에 13만 500원까지 내려와 버렸어. 순이익이 내년에 12조 이상, 내후년에는 20조까지. 지금 올해도 순이익 10조에서 12조까지 봐요. 컨센서스는 조금 지금 낮게 형성됐지만 아니에요.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그러면 19만 원, 2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시장에서 그냥 꿍 한번 늘렸다고 그거를 투매를 합니까? 하이닉스를? 미운 우리 새끼야? 미운 우리 새끼 맞지? 100조잖아. 미운 우리 새끼가 100조였잖아. 결국 100조 한번 갑시다. 100조. 빨리 시가총액 100조를 넘겨도 이상할 종목이 아니에요. 시가총액 우리나라에서 100조 넘긴 거 딱 두 종목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가장 높게 잡는 쪽이 10조에서 12조. 내년에 12조 이상. 그리고 내후년에 20조까지도 컨센서스가 나와. 근데 100조야? 이게 무슨 어디 철강업체야? 어디 유틸리티 업체야? 그냥 무슨 기술주가 무슨 PER이 5배 수준 전망치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도 10조를 넘기면 지금 PER이 10배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을 오늘 같은 날 투매해. 채널 돌리는 순간 뭐라 그래. 아이고 국채금리가 올라가서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요. 그래서 기술주를 버려야 돼. 여기서는 어떻게 내가 여기서는. 아우 지금 왜 싸우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지표가 좋아져서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그게 확인되면서 실질금리가 시중금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약간 자산 매입을 좀 천천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경기 부양책은 그냥 이때만큼 해버리니까 이게 뭐지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고 유럽 쪽은 오히려 자산 매입을 좀 더디게 하면서 급등 랠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흐름 속에서 윤정도보다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연은 총재부터 연은 의장까지 전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공포감을 가져요? 결국은 오늘 하이닉스 부분 770만 주 거래량 나쁘지 않아요. 거래대금 두 번째로 많은 거래대금 실어주고 그냥 꼬리 달고 돌려줬잖아요. 개장 초부터 800만 주의 기준에서 변동성의 기준 매매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야. 하이닉스라고요. 45% 시장 수익률이 나올 때 하이닉스 얼마 올랐죠? 75%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14만 원에서부터 가격 조정 창피하게 14만 원 찍고 12만 원이 이탈됐었어. 그죠? 그러고 나서 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딱 끝내고 단기간에 20% 수준의 강세 그렇게 해서 15만 1,000원을 15만 500원을 찍어주잖아요. 근데 지금 요 사이에 뭐 큰 문제 있었나? 실제 그렇게 좋은 하이닉스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뭐 거품이 막 일어나서 저금리 상태 거품이 일어나서 고금리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에 차익 실현해줬고 아니 제로금리에서 올리지도 않았어. 긴축도 아직 하지도 않았어. 그죠? 출구 전략 단행했어요? 테이퍼링 진행 중이야? 와우 진짜 너무들 하시네. 채널 돌리지 말라는 여러분들이 너무하다는 게 아니라 채널 돌리면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열심히 기자분이 써놓으신 그 내용 갖고 와서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써놓은 내용 자기 거 그냥 훔쳐갖고 나와서 그럼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주고 눈에 보이는 걸 보여줘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막무가내 기술주 정리하시고요. 기술주 정리하시고요. 어제 오늘 국내 증시가 아시아 증시보다도 또 글로벌 시장보다도 월등히 약세를 떴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45%나 올라왔거든. 11월 저점 대비해서 10월 말 대비해서. 지금 이제 키높이가 거의 다 맞춰졌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오늘 눌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종목 자체가 한 2,000개 종목 이상이 밀려버립니다. 장중에. 안 그래요? IT가 밀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2,000개 수준의 종목이 밀려버려요. 그럼 거의 80-90% 이상의 종목이 밀려 내려가는 건데 무슨 용가리 통뼈 용용용 한번 갑시다. 또 용가리 통뼈 용용용 어제도 한번 했었잖아. 오늘 또 하니까 그냥 쫙 돌리잖아요. 용가리 통뼈 용용용 한번 쭉 갑시다. 무슨 시장이 IT가 37% 비중을 갖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밀려 내려가면은 어떻게 나머지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 종목이 밀리면 다 같이 죽는 거지. 근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업종을 바꿉시다. 어떤 업종? 아직 실적에 대해서 완벽하게 검증도 안 된 쪽으로 바꾸자는 거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용가리 통뼈 용용용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용용용 용가리 통뼈 용용용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일수록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지키셔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쪽에 야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냐? 어떻게 시장이 밀리는데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전기전자 업종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띠는데 나머지 쪽이 강세를 띈다고? 말도 안 되는. 중국 증시를 보자고 중국의 경제 동향을 놓고 보고 경제 정책을 놓고 볼 수 있어도 중국 증시가 어제 오늘 만약에 밀렸다고 쳤을 때 항생은 플러스요. 아니 홍콩도 영향을 안 받는 중국 증시를 브릭스 시장을 왜 러시아도 좀 보고 브라질도 좀 보지? 아우 답답합니다. 지금 땀 엄청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더 식은땀이 나셨겠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제로금리에서 경기가 바닥에서 이제 시중금리가 살아나는
경제 지표가 살아나는,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도 또 우리나라 금리 동향하고 비교를 하면서 미국의 금리하고 우리나라의 금리하고 금리 격차가 나기 시작하면은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고 나고, 진짜. 예전에도 똑같은 흐름이었어요. 이 기준에서 5.25%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4%대였어. 물론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55조를 팔았어요. 우리로 따지면 165조를 판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165조를 그 당시 기준에 2년 만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러면 이들이 55조 팔아서, 금리 격차 때문에 55조를 팔아서 본국 송환을 한다고요? 그러면 55조를 팔아서 나갔나? 리먼 때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지언정 실질적으로 55조를 매도했을 때는요, 달러를 사서 나간 게 아니에요. 원화가 강세를 띠죠. 오히려 경기가 좋아서. 그럼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금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그럼 이러한 KB금융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얘기했습니까? 지난달 말부터 또 1월 말부터 또 그 이전부터 주력주의 기준에서 뭐예요? IT. 두 번째 실적 뒷받침되는 게 어디예요? 자동차죠. 지금은 다시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지만 전체 추이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약세란 말이죠. 예전 기준 대비해서. 자동차 실적 개선 포기. 그 다음 뭐 잡아드렸어요? LG화학. 오늘 또 테슬라 때는 LG화학 많이 미끄러지긴 했지만 LG화학. 그리고 금융지주사. 그 금융지주사가 시장 수익률을 넘기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시장 수익률에 딱 이제 부합한 겁니다. 시장이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밀려 내려오면서 30%대의 강세. 11월 대비해서 지금 KB금융도 11월 대비해서 오늘까지 기준에 30%의 강세. 딱 시장 수익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물론 IT 하다 보니까 IT로 좀 더 집중을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을 보신 분들은. 그렇지만 이런 쪽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어제에 이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노란톡 국민톡 보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기는요. 항상 8시 50분 전후에 또 야간 교육하고 나서, 오늘은 야간 교육 윤정도가 직접 해드리죠. 야간 교육하고 나서 이렇게 종목군들 HMM 어떻게 이 녀석 그냥 고점 찍고 훅 밀렸는데 어마어마한 손바뀜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손바뀜. 시간에서 다행히 또 잘 돌려놨고, 일단 내일 또 복수전 해야죠. 거기에 기아차 자동차주들 바닥 잡고 딱 돌려주는 흐름. KB금융 우와 SK 하이닉스 대바닥에서 완전히 돌려버리는. 결론은 이렇게 KB금융 3월 5일에도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폭등 나왔죠. 오늘 또 폭등 나왔죠. 갭상승 이후의 흐름들. 2월 26일 개장 전, 항상 개장 전 8시 50분 전후에 이렇게 기준을 잡아들.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엄맘마 시장 수익률이 안 나와서 현금성의 기준으로도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손실은 안 나요. 대형주 기준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고. 다만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기준점에서의 랠리 대비해서는 긴축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상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지지는 않아요. 따라서 결론은요. 최소 시장 수익률의 범위를 여러분들께 기준 잡아드린 거예요. 최소 시장 수익률. 최소. 아시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온라인 교육, 저녁 8시 온라인 교육에서 추가적으로 또 진행해 드릴 겁니다. 야간에 교육 받으시고 주력주 잡아내시고 또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군들에서 수익 내시고 KB금융 같은. 자, 노란톡 국민톡 오늘은요 11번째 방. 미리 벌써 15,000명이 들어와 계시죠. 그중에 11번째 방도 이제는 1,300명이 훌쩍 넘어갔어요. 이제 200명도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선착순입니다. 빠르게 들어오십시오. 빠르게 들어오셔서 무료 교육 자료 그냥 다 잡아가시고, 그리고 무료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장중 내내 동영상 교육, 또 장중 내내 이러한 불기둥 나오는 KB금융 같은 종목에서 이 어려운 장에 큰 수익 좀 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캐스터 손민자입니다. 교육 잘 듣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나와서 놀라셨죠? 네, 바로 주식 투시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설명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의 힘, 주식 투시경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데 나는 말로만 들어서 아직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교육의 힘, 바로 느낄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핸드폰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국민톡 어플리케이션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실행시켜 주시면 채팅이 많은 화면 보이실 거예요. 네, 채팅이 많은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한번 보시면 말고른 플러스 아이콘 있습니다. 말고른 플러스 아이콘 누르시면요. 가장 오른쪽에 오픈 채팅이라고 다시 한번 보이실 텐데요. 그 오픈 채팅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돋보기에 한 번 더 오늘의 행운 번호 윤정두 샵33 윤정두 샵33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번호가 매일매일 바뀌고 있죠. 네, 저희 대표님을 사칭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번호 드리고 있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은 윤정두 샵 33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방법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QR코드 준비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카메라 어플 키셔서 QR코드를 찍기만 하시면 손쉽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럼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뭐가 좋죠?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요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저희 대표님은 굳건하게 수익률 상승세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오늘의 상승은 어땠는지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코스피 3,000선이 붕괴됐지만 윤정두 대표님 오늘 아침에 선물해주신 종목 바로 은행주는 빛났습니다. KB금융 6.11% 상승하며 52,6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11월 11일 이후로 누적 수익률은 17%입니다. 정말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상황에서도 저희 대표님 유일하게 굳건하게 지켜주시는데요. 나도 교육의 힘 내일부터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빠르게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윤정두 샵 33 검색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셔서 찍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교육의 힘 느끼면서 다시 한번 교육 드리러 가볼게요. 자, 오늘 같은 날 한박 웃음 웃으실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시장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아니 얘기했잖아요. 8만 원 이탈되면 어때요? 8만 원 이탈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뭐 8만 원 이탈되면은 뭐 거기서부터 저점인 것이냐, 혹은 8만 원 이탈되면은 무슨 뭐 쭉쭉쭉 밀려서 하한가 나올 것처럼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 지금 8만 1,000원, 8만 원 초반, 8만 2천 원 거기서 맴돌고 있죠. 실질 고점이 어때요? 9만 원 넘겨서 끝난 건 이틀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8만 5천 원, 6천 원대 평균 단가. 또 하이닉스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온 거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조금만 감춰두시면 그들이 결국은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리는 거예요. 왜? 이처럼 지표가 좋잖아요. 이처럼 어제 지표죠. 어제. 그러니까 미국장 기준에서 3월 4일 기준 3월 8일 기준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는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표, 그 다음에 실업률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경기가 계속 살아난다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의 금리가 개선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축을 안 해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아까 보신 것처럼 금리가 무슨 3%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올 연말까지 1.9 정도로 놓고 본다는데 그럼 저금리 상태에서 계속 그 기준에서 지금 연준 쪽이나 이런 쪽의 시각은 전부 긍정적이에요. 전부 긍정적입니다. 전부. 이 긍정적인 시각 부분들이 여러분이나 저를 속이려고 이분들이 아유 이거 큰일 났는데 국민들을 속이고 한국 국민을 또 속이고 윤정두를 속이고
박스경제TV 시청자분들을 속이려고 이렇게 하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라는 거예요. 이런 의견 속에서 또 한 번 정리해드려요. 왜 그러면 시장에서 난리냐라고 했을 때 여기 써있잖아요. 테이퍼링. 뭔데? 채권 매입 축소. 유럽은 이미 축소해버렸어. 그래서 유럽은 오히려 거꾸로 야 채권 뭐 더 해줘. 왜 축소한 거야? 더 해줘. 더 해줘. 주사 놔줘. 영양제 놔줘. 이러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요. 축소한 게 아니라 채권 매입 계속 할 거야. 계속. 축소 안 해. 축소 안 해. 축소한다 그러면은 미리 얘기할게요. 이게 언제 얘기? 1월 28일 FOMC 회의. 그러면서 자신감을 계속 내놔요. 근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뒤로 밀어놓고 중기적인 경기. 앞에 부분은 회복세가 좀 둔화됐어요. 이상기후 때문에 좀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진행하는 그냥 1조 9천억 규모의 부양책 진행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요 기준인 거예요. 그것도 헷갈리세요? 자, 경기가 막 살아났어.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가 오르잖아요, 이제.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채권 매입 안 해줘도 되는데 경기 부양책이 막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되는 거야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왔던 기술주에서 일부 나왔다는 거지 기술주가 폭락했습니까? 아니 채권 수익률 이것만 왜 놓고 보냐고 계속 말씀드린 거죠. 왜 주봉 월봉까지만 놓고 보셔도 우와 이럴 때가 언제? 실질적으로 경기가 완벽히 살아나서 출구 전략 더 이상 채권 매입 안 해줘. 돈 안 뿌려줄 거야. 그래도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시점의 금리. 실질 금리를 올린 그 시점의 금리. 기준금리를 올려버렸잖아요. 그때 채권 수익률 채권 가격이 하락. 이럴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이 폭락했나요? 증시가 폭락했어? 아우 진짜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한번 갑시다.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빨리 여러분들이 채널 돌리셔봐야 이제는 여러분들보다 시황을 못 보는 양반인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들이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 확 그냥 막 그냥 옆에 있으면 확 그냥 막 그냥 날라차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냥 살짝 이렇게 꼬집기만 하고 그냥 에휴 확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해야지. 확 그냥 막 그냥.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자산, 알토란 같은 자산을 그냥 내동매매 시키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아주 나쁜 불법 광고 막 올라오는 사람들 지금 방송 보고 있을 텐데 불법 광고 올리지 마세요. 전부 지금 금융당국 기관에 다 지금 고소 조치하고 있으니까 고발 조치하고 있으니까.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다들 그냥. 그렇게 해서 이 S&P 500 지수 보시면은요. 요 흐름이 이 월봉 차트의 흐름, 이 월봉 맞나? 어쨌든 월봉의 이 흐름이 월봉의 이 흐름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요. 여기 이렇게 보실 때 어때요?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그 이후에 양봉 그리고 꼬리 부분 다 보시면 한 번 빼고 나면은요. 요때 한 번 빼고 나면은 전부 고점을 넘겨줘요. 전부 고점 넘기고 눌리고 고점 넘기고 눌리고. 아니 제로금리, 바닥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경기부양책 이렇게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고점을 찍는 적 봤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흐름들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여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가장 정상적인 지수죠. S&P 500 지수. 500개의 우량 종목.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 200 지수의 흐름. 다우 지수는 30개 종목에 대해서 주가 평균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아무리 높은 애플이 조정을 받더라도 다우 지수가 강세를 띠는 거야. 시가총액 방식이 아닌 주가 평균 방식이라. 이것도 먼저 어려워요. 온라인 교육에서 오늘 8시 온라인 교육에서 다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 조금 전에 보신 S&P 500 지수의 흐름 전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 금리에서 이 금리 3%도 문제 없다. 그러면 시장에서 문제가 될 만한 문제가 아닌 거죠. 자산의 이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시중금리 얼마? 채권금리 얼마? 그것을 4% 수준으로 잡습니다. 4% 수준. 윤정도 의견이 아니라 이제 1.6 진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뭐 정부 채권이든 미국 채권이든 유럽이든 전부 똑같은 흐름이에요. 차이 나는 부분도 없어요. 사실상 이 흐름 속에서 글로벌 시장 어때요? 다우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유럽 사상 최대치 고점의 흐름.
일본 30년 만에 호황. 그죠? 30년 만에 사상 최대치 뚫고 올라가잖아요. 어디가 어느 국가가 대세하락의 기준이 나와요? 우리나라 채권금리도 똑같아요. 미국이랑. 예?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무슨 기술주하고 무슨 문제가 돼요? 아, 기술주들 저금리 상태에서 자금 조달해서 와 랠리가 나왔는데 아니 금리가 지금 올라갔냐고. 제로금리지. 난 진짜 아우 답답해.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야 돼? 온라인상으로 오십시오. 이제는 귀가 아플 정도로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채널 돌려봐야 이거 얘기를 설명을 못 하잖아. 채널 돌리면 그냥 채권금리가 올라서요. 그게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기술주가 조정받을 거예요. 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조달금리가 올라가서 이쪽이 더 이상 이제 뭐 거품. 뭔 소리야. 기준금리 자체가 안 올랐는데. 시중금리 일부 오른 게 왜 어쩌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제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은 전혀 불편한 거 없어요. 2013년도에 이 높은 채권금리 형성됐을 때 뭐 그때 막 폭락 나왔나? 2015년 이후에 금리 실질적으로 올리고 채권금리 우리나라 다시 강세를 띌 때 이때 막 시장 폭락 나왔어요. 폭등이지? 엄마 진짜 힘듭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장중 내내 10시 2분입니다. 장중 내내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요 1.2% 밀렸는데 아시아 증시의 흐름 요 글씨는 잘못 나온 거고 일본 증시가 0.08, 호주가 1%, 나스닥이 0.73 강세, 전부 시뻘게. 그랬더니 핑계댈 거 없어서 나중에는 중국 증시를 봐야 되는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오늘 항생 플러스였어. 항생 플러스. 중국이 약보합을 해도 항생 플러스라고. 어제도 똑같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일본 선진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결국은 국내 증시도 일본의 흐름 또 미국 선물의 강세 이런 부분에 연동돼서 국내 증시도 결국은 낙폭을 줄였죠.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가 시초가 수준으로 마감돼서 81,400원 거기에 마감돼서 추가적인 강세 부분이 조금 제한적이었던 거. 그게 아쉬운 거고 세상에 13만 500원 찍은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100조 미만의 흐름으로 그냥 눌려줘서 창피할 정도의 그 하이닉스가 그래도 탄력을 줘서 얼마? 13만 7천 원까지 막 축축축 치고 올라오고 종가가 6,500원이었나요? 시간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좀 더 움직였죠. 투건 들면 이제 또 15만 원인 거예요. 투건 들면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20%씩 올라왔어. 시가총액 막 20조씩 올려버렸어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쪽의 흐름을 시황 계속 장중에 올려드리고 투매하지 마십시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이닉스의 흐름도 오늘의 기준에서 개장 전부터 최근에 계속이죠. 정리하실 종목이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온 종목인데 가격 조정 기가 막히게 받고 기간 조정 기가 막히게 흘러가고 그러나서 짧은 구간에 20%의 이게 뭐 소형주입니까?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이 20%의 강세를 내주고 아니 뭐 문제 있어요? 어디 불났어? 오늘 이런 자락에서는 잡아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 시장 지수 검은 색깔 이 시장 지수를 넘기는 쪽은 누구다? 당연히 전기전접종이다. 왜? 실적이 나오는 쪽은 여기뿐이 없다. 금리가 아직도 바닥금리인데 금리를 올릴 때 이럴 때 폭등 랠리가 나왔죠. 이럴 때 폭락이고요. 금리를 올릴 때 폭등 랠리 나왔죠. 그렇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S&P 500 지수다. 다 똑같이 보시면 돼요. 2003년, 2004년부터 여기가 2004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고 나서 2006년 6월까지 여기. 그러고 나서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는 거예요. 2007년 9월. 그게 2007년 10월이 최고점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금리 내리면서 급격히 내리면서 시장 급락 그리고 양적 완화. 그죠? 그리고 나서 2013년 출구 전략 경기가 살아나는 흐름. 출구 전략일 때 올라가지 시장이 빠져요.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장이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기술주만 빠져?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금리 실질적으로 올릴 때 어떻게 폭등 랠리 나오죠? 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니까. 이 금리 우리나라 금리예요. 금리 격차 나왔다고 해서 자금 빠진다. 아니에요. 이때 5.25예요. 우리나라 이거 4%입니다. 자금 이탈? 자금 이탈이 됐으면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질 않죠.
그죠? 오히려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떼야 되는. 근데 전혀 지금도 일부 변동성이 있지만 전혀.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이해를 하다 보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해하면서 하이닉스, 또 방금의 금리를 이해하면서 KB금융, 그 KB금융의 흐름을 어제와 오늘 그 흐름 속에서 결국은 시장 수익률 다 잡아낸 거죠. 얼마? 11월 저점, 10월 저점 대비 30%의 폭등. 어제 오늘 추가적으로 움직여주면서. 그 전에는 시장 수익률도 안 나오는 별 볼 일 없는 업종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결코 손실이 있는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시기 위해서는 이거 이제 내일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장의 급격한 탄력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부분은 실질금리가 올라가기 전에는 이런 폭등 랠리의 기준까지는 아닙니다. 결국은 시장 수익률의 기준, 그리고 일부 변동성을 확인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비중에 대한 조절 부분까지만. 그거만 잘 이끌어내시면요. IT에서의, 또 자동차에서의, 시장 주도주에서의 그 큰 수익. 작년 10월 말 겪으셨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올 1월까지 어마어마한 수익.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달, 보름, 2달 동안이 버거운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버거움이 어떻게 됐어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다 끝났다.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서 힌트를 얻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노란톡, 국민톡 이제는 150명도 안 남았습니다. 15,000명이 들어와서 나가지를 않아요. 11개째 방도 이제 1,300명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노란톡, 국민톡 무료 참여하셔서 무료 자료 받아가시고 무료 교육 받으시고 불기둥 계좌 만드실 분들만 빠르게 입장하십시오.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손민재입니다. 제가 윤정두 대표님께서 보여주는 수익률 꾸준하게 상승세가 유지 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대표님의 인기는 매일매일 더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오르는 이유, 다들 다 이유가 있죠. 네, 저희 대표님은요, 장 개장 전에 50분 전후로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종목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여러분들 길 잃지 않으시도록 교육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께 자료도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 링크까지 보내드립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 샵33, 윤정두 샵33 검색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기만 하시면 바로 손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의 인기가 매일매일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칭방이 벌써 10개나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칭방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10분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1,300명 이상이 아닌 방에 계신 분들은 사칭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나오셔서 손쉽게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셔서 저희 정말 대표님이 함께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교육의 힘도 느껴보시고 내일부터 빨간 불기둥 같이 잡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대표님 모셔서 교육 다시 들으러 가볼게요. 유럽 지금 현재 강세고요. 나스닥 선물 2% 이상 폭등입니다. 와, 오늘 밤새 잠 못 주무시겠는데? 예? 그렇지 않나요? 나스닥 선물이 지금 2%대 강세예요. 예? 자, 그럼 보세요. 기술주에 대한 바닥 인식 확실히 오늘 잡아냈죠. LG전자도 하방 잡아줬잖아요. 오늘 같은 날. 거기에다가 하이닉스 돌려놨죠. 삼성전자 무너지지 않죠. 삼성전기만 이 녀석이 좀 아쉽게도 눌렸다가 반등 탄력이 제한적이었는데 내일 어떻게 될까요? 나스닥의 이 강세 흐름. 거기에 경기가 살아난다는 게 확실하게 인식이 되셨죠. 이제 지표 좋고 경기 살아나고 여태까지 몰랐는데 채권금리 뭐라고 하더니 경기가 살아나긴 살아났나 보다. 그럼 2015년 말처럼 금리까지 올릴 수 있겠네. 근데 그 수순이 어떻게? 출구 전략부터.
그냥 주구장창 시황이죠. 어제도 시황, 오늘도 시황. 그게 좋지 않아요? 아니 윤정두가 지금 같은 장에 여러분들께 뚝 나와서 아이고 상한가 대박 나셨죠. 이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전략이 아까 용가리 독배 용용용 했잖아요. 시장 밀리면 그냥 2,000개 종목 이상이 뚜루룩 밀리고 있는데 상한가 잡으셨죠. 이야 그런 채널을 뭐 하려고 보십니까? 그런 채널을. 지금의 기준에 공포감 만들어 놓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IT나 자동차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게 가슴에 손 얹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가 여러분들이 버거우실 정도의 조정이 나왔어요. 거짓말쟁이들 한번 갑시다. 고고고 한번 갑시다. 고고고 위로 쭉 고고고 가야지. 고고고 남들은 막 아이고 밑으로 막 한숨 푹푹 쉬는데 우리는 고고고 가야죠. 고고고 빨리 능동적으로. 예? 안 그래요?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을 솔직히 얘기해서 힘들게 합니까? 윤정두가 멋부리려고 삼성전자 얘기해요? 하이닉스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께 힘겨움을 드립니까? 15만 원까지 찍고 1월 달 고점 빡 넘겨주고 나서 그 눌림 뭐 기회지 무슨 그게 내일 제가 볼 때는 14만 원 훌쩍 넘길 수 있어. 그거를 못 견뎌. 고고고. 거기에 자동차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힘겨웠던 거는 120% 오르고 눌려버린 LG전자인 거죠. 나는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누가 끌고 가냐 했을 때 LG전자 아니야. LG전자. 자동차는요. 1월 4일 급등 때도 안 팔았죠. 왜? 오버슈팅이 아니니까. 그럼 1월 8일에는요. 1월 8일에는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상한가 빵! 그래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차그룹주 전량 매도, 전량 차익 실현. 작년 8월부터 갖고 온 거를 전량 차익 실현 처음으로 해보잖아요. 1월 8일 날. 그러나서 그 다음날 하루 더 움직이고. 그러나서 1월 18일부터 재편입, 16일부터 재편입. 그 기준이 기아차가 7만 원. 그게 10만 원 넘기고 또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거기에서 힘겨운 거는 현대차가 아니고 기아차와 변동이 클 수밖에 없는 시가총액이 작아서 클 수밖에 없는 만도 수준이죠. 현대모비스도 평단이 아주 높진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IT와 자동차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받았고 기간 조정 다 받았어요. 이제는 시장 끌고 갈 일만 남아있는 거고 LG화학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KB금융은 오히려 지금 효자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 그냥 고점에서 그냥 빠바방 두들겨 맞은 HMM 시가총액 6조 6천억까지 밀고 내려가 버렸는데 올해 순이익 얼마? 2조 수준.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 가격으로 밀어낸 거지 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게 시장 들여다보면은 이 수익 다시 다 여러분들 계좌로 시뻘건 불기둥 만들어 놓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쇠뇌가 될 정도로 시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뭐를 하지. 조금은 들어대면 엉엉엉엉엉엉엉엉 왜 우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막 시젠 같은 종목 갖고 있는 거야? 뭐 제넥신 같은 종목 그 업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작년에 변동성 나올 때 그 수익 다 잡아내고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질 때 거래량이 없어져 버리죠. 회전율이 다 죽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40%, 50%, 60% 밀린 그런 종목 갖고 있냐고.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정상적인 장에서 이렇게 FOMC 회의 이후에 1월 말입니다. 1월 말에도 3,000포인트 이탈되면서 난리가 아니었죠. 뭐 시장 뭐 폭락 나온다는 등 절대 IMF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도 또 각국의 중앙정부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 경제연구소에서도 전부 경기 동향은 개선된다 쪽으로 이만큼 돈을 뿌려놨는데 거기에 아까도 계속 보여드린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 당분간은 유동성의 흐름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예? 당분간은. 그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도 상관없다니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정도 금리 가지고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기업의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제로 금리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시중금리 일부 오른 거 그거 아무런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벌써부터 이게요 저게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거짓말쟁이들. 이게요 저게요는 그래서 지금 미국 나스닥에 지금 2%대 선물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까? 얼마 만에 보는 2%대 강세예요. 1%만 움직여도 대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분명하게 여기다 윤정도는 호재입니다라고 분명히 2월 25일에도 호재입니다. 아, 거기서부터 시장 밀려 내려왔다고? 뭐가 어떤 종목이 얼마나? IT가 막 2월 25일 이후에 IT가 폭락이 나왔다고요? 거짓말쟁이들. 자동차가 막 폭락이 나왔다고요? 거짓말쟁이들. 진짜로 폭락이 나오고 어려운 종목군들, 업종군들은 아시잖아요. 비이성적인 테마흐름과 함께 금융당국이 안 돼라고 했던 고빈도 거래, 그 고빈도 거래를 통해서 주가만 비이성적으로 끌어올려놨던 실적 뒷받침 안 되는 업종군 종목군에서의 조정이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다들 좋다는데, 다들 긍정적이라는데 이거 한 번만 읽어봐도 돼요.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금리를 인상했다?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인상한 거고 그 긍정적인 효과 부분들 다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부진해질 수 있다. 이게 뭐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유럽 쪽에서 돈이 이만큼 있어요. 어떤 돈? 시중에 돈을 뿌려줄 수 있을 만큼 자금이 이만큼 있어. 이걸 어떻게 뿌려준다고요? 채권을 매입해 준단 말이에요.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줘요. 이 돈 갖고. 채권을 황창 사줘서 돈을 풀어주는데 이거 경기가 살아나고 있네. 야, 채권 매입해서 막 돈을 막 뿌려대면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덜 샀어. 그 돈이 지금 왕창 남아있어요. 진짜로. 덜 샀어요. 그 자체가 긴축이라는 거예요. 돈을 덜 뿌리고 있어. 그래서 긴축을 하고 있다. 출구 전략 그 기준인데 금리를 아직 올린 건 아니고, 그 상태에서 옆에서 유럽은 오히려 거꾸로 돈 좀 더 뿌려줘. 돈 좀 줘. 이러고 있는 거고, 미국은요. 미국은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는데 긴축을 덜 사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돈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 대통령 바뀌고 나서 1조 9천억 달러를 그냥 뿌려버린다잖아요, 지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뿌리면 좋긴 한데, 이게 우려감이 있는데, 이거 금리가 너무 그냥 막 이게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르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해서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을 너무 급작스럽게 하면은 오히려 소비가 안 좋고, 부양책도 안 해버려. 이번에 자산 매입도 안 해줘. 그러면은 소비가 위축되고, 그리고 그냥 돈이 꽁꽁 묶여가지고 안 돌아. 그러니까 적절하게 긴축을 해주는 거예요. 적절하게. 고순환성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고 대처해야지, 조금 잘 실현에 대한 욕구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윤정두가 시황 얘기 안 하고 어제 오늘 계속 최근에 시황 종목 갖고 나서 막 자랑해. 대박 나셨죠? 상한가, 와 상상상 이럴까? 우리 상상상 한번 해봅시다. 12월 23일 날 LG전자가 상한가, 1월 8일 날 현대모비스가 상한가, 이런 상한가 그럼 다 잡아냈잖아요, 우리가. 그죠? 상상상 한번 갑시다. 시가총액 12도 상한가 가는 그런 장에서 이런 종목 안 부러워. 얘네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 부럽다고 대형주에서 우리 상 잡아냅시다. 기아차가 시간에 상한가 가고 만도가 시간에 상한가 가고, 그런 상상상 이 좋은 장에서 그런 우량주 대형주에서 잡아내면 되는 거지. 지금 시장 혼란스럽다고 힘들다고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대박 내셨죠? 금융당국이 얘기하는 고빈도 거래, 하지 말라는 거래. 이런 고빈도 거래들 막 그러면서 변동성만 주는, 자기 주식수보다 더 거래가 더 터져. 5천만 주짜리가 막 1억 주씩 터져. 이게 말이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시젠이 막 2조 3천억, 신풍제약이 막 2조 3천억.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시장 지수 랠리를 못 끌고 가요. 그들이 아무리 올라봐야 시장 지수 랠리를 못 끌고 가. 지수 랠리가 나와야만 여러분들 종목도 다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다? 주력주를 가지고 와서 그 지수 랠리 때 45% 시장 오를 때 LG전자 가지고 120% 수익 내고, LG화학 갖고 80% 수익 내고, 하이닉스 가지고 지금 90% 수익 내고, 삼성전자로 70% 수익 내고, 시장 45% 오를 때 이들이 시장을 끌어주니까 현대차에서 80% 수익 내고, 그 기준을 잡자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고점 대비 밀려 내려와 있지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끝났잖아요. 그들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나머지 순환성 종목 업종을 보겠다? 그게 아니죠. 주도주를 잡아간다라고 항상 생각해요. 주도주를 잡아간다.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기아차, 가장 높게 잡으신 분들 평단이 얼마? 9만 원 수준이잖아요.
9만 원에서 이만큼 내려와 있는 게 그게 못 견딜 정도입니까? 아니죠. 못 견딘다는 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게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폭락이 연출되는데 실적도 없어서 되돌릴 수도 없는 종목. 어제도 말씀드렸죠. 거래대금이 2조 터지던 종목이 거래대금이 500억, 600억으로 금방 그냥 거래대금이 1조 가까이 터지던 종목이 어제 보니까 장 중에 20억 터져 거래. 그래서 금융당국이 우리나라 아직 취약하니까 고빈도 거래, 매수매도 이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을 짓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개장 전에 또 야간 교육할 때 이런 종목군들, 시장에서 들여다봐야 될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교육받고 자료받고 이런 종목 기준에서 이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면 지금 장에 이게 어려운 장입니까? 이 종목을 안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감 넘치시잖아요. 이러한 긍정적인 경제 동향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서 막연한 공포감 갖지 마세요. 노란톡 국민톡 이제는 100명도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15,000명이 11개 방에 지금 들어오셔서 나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나가시겠어요? 빨리 참여하셔서 교육 자료 다 받아내시고 오늘 야간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야간 교육 통해서 나오는 종목 내일 그냥 불기둥 확 그냥 상한가 팍팍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계좌 좀 시뻘겋게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손민재입니다. 저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방 번호가 왜 매일매일 바뀌죠?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희 대표님의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칭방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번호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벌써 사칭방이 10개나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의 행운 번호는 윤정두 샵 33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번호 드릴 거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만 공개되는 번호 여러분들 방송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윤정두 샵 33으로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면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교육은 물론 해드리고요. 이렇게 방송에만 자료 보시면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은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인 거는 바로 무료라는 거죠. 사칭방 들어가시면 금전적인 요구가 이뤄질 수 있으니까요. 사칭방에서 나오시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바로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 8시에는 온라인 무료 교육도 해주시는데요. 무료 교육 링크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대표님 모셔서 교육 다시 들으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제대로 놓고 보셔야 돼요. 어떤 거요? 잘 보세요. 다우지수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고점을 넘겨요. 전월 대비 고점을 넘깁니다. 종가 기준으로 전월 대비 고점 넘기죠. 고점 넘기죠. 고점 넘기고 눌림폭이에요. 이 정도 한번 흐름 나왔다고 이걸 대세하락장이라고 운운하는 그런 채널을 뭐 하려고 보십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부양을 해주고 있고 계속해서 고점 랠리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어떻게 주도주를 투매를 하셔야 될 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찬가지. 나스닥 마찬가지. 2%대 급격한 반등입니다. 저 바닥에서부터 이 바닥 2016년도 이 바닥이 얼마입니까? 4,200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올랐다고요? 200% 올랐어. 200% 올르고 고점 대비해서 11% 밀렸네.
이거를 가지고 대세하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세하락이 아니면 그러면 움직임을 윗방향으로 잘 봐주면 되죠. 얘는 400% 이상 올라왔어요 지금. 지금 저 바닥 이 바닥 얼마예요? 552에서 400% 올라와 있다고. 그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쪽에 눌림폭 한번 조금 나왔다고. 니케이가 지금 30년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이라고요. 종가 기준으로 여전히 전월 대비 위에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 전월 종가 대비 위로. 우리나라 증시 마찬가지. 일본 차트 일본 아우 진짜 고점 대비해서 가격 조정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이게 지금 30%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6%, 37% 이상 막 쭉쭉쭉 올라왔다가 예? 우리나라하고 이격이 이제 줄은 거고 미국 증시하고 이격도 이제 다 줄은 거예요. 키 높이 다 맞춰졌어요. 미국이 한 20% 수준의 강세였거든.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45%의 강세였고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조금 눌리고 미국 다우지수는 올라오고 그 간극이 좁혀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이게 대세 하락장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걸 누가 이끌어줬어? 이걸 누가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줬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뭘로? 실적을 뒷받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 올랐다니까요. 이거 삼성전자 이날 9% 오른 거 빼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 얼마나 된다고 엉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노란톡 국민톡에 빨리 오셔서 장중 내내 걱정 마십시오.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 지금 낙폭 심하니까 투매가 아니라 오늘을 바닥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 주변 증시가 다 강하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밀렸다. 에? 근데 거기에다가 뭐 또 중국 쪽 증시를 보자. 중국 쪽 경제 정책만을 놓고 보는 거예요. 오늘 항생이 빨간불이야. 홍콩이 빨간불이라고. 근데 중국이 하락하고 있다고. 아이고 중국 영향으로 다 빠지네. 신문기사 그렇게 나왔어. 신문기사가. 중국의 영향으로 미국도 휘청휘청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홍콩도 영향을 안 받는 거를. 결론적으로 2015년도에도 똑같은 흐름이 있었다 그랬어요. 2015년도에도. 그러한 흐름들처럼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을 시장의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고 이쪽이 이 당시에도 시장 30% 오를 때 얼마 116% 오르면서 끌어당겼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기준이 70% 삼성전자가 그리고 하이닉스가 75% 지금 하이닉스는 90% 그리고 나서 그 흐름 속에서 요 흐름을 당겨준 거예요. 요 45%를. 앞으로 요 고점을 넘기려면 얘들이 땡기지 않으면은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군이 자동차 이외에는 없죠. IT 자동차. 결론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힘겹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눌림목 지금 우리가 더 올라가야 디커플링이 해소가 됩니다. 2018년 이후에 디커플링 상태 놓여졌던 거. 이런 시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KB금융 같은 종목도 이런 종목도 주도주입니다. 우리가 주도주 몇 개나 있어요. IT, 자동차,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를 이제 물적 분할의 이슈 부분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와줘야 될 마지막 자락, 그 기준의 흐름, 그리고 금융지주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금융지주사의 흐름은 더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 흐름을 바탕으로 이런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전략이 없으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요. 잘 보세요. 이런 흐름이 나와버려요. 우리는 이 빨간색이 20% 이상의 조정이거든. 빨간색이. 그러면 120%씩 오르고 100%씩 오르고 그리고 나서 조정받는 거하고 12월 달에 이거 얼마였어요? 현대모비스가 25만 원대. 예? 그러고 나서 1월 8일 날 40만 원. 1월 9일 날 그 이상으로 쭉. 그리고 나서 눌림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른 것도 없이 횡보하거나 밀려내려다가 더 폭락을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전체라는 게 아니라 못 오르고 횡보하다가 미끄러진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좋아요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IT를 왜 공격하냐고, 왜 이들이 안 좋다고 표현하냐고, 왜 여기가 폭락이 나온다고 생각하냐고. 이거는 멀쩡한 급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출회. 나머지는요. 지금 오르지도 못하고 미끄러지는 종목군들. 그 하락률이 상상을 초월하고 거래대금 자체가 대바닥.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고 이런 종목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시장을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는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내내 내일 이제 한바구스 묻고 행복해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KB금융 행복했잖아요. 시간 얼마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노란톡 국민톡 선착순으로 빨리 무료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손민재입니다. 오늘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나는 오늘 교육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대표님께서 잠시 후 8시에 온라인 무료 교육 해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교육 링크는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유가 되니까요. 오픈 채팅방 지금부터라도 함께 하시면 밤 늦게까지 교육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시 10분에는 여러분들께 기법 자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내일은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내일 개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종목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야겠죠. 그럼 오픈 채팅방 윤정두 샵33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정말 대표님 모셔서 교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KB금융 같은 경우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아예 뭐 오르니까 아니죠. 그 이전부터 주력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항상 환급성을 바탕으로 해서 잘라내지 않고 가져간다. 시장 수익률에 사실 못 미쳐서 창피했지만, 동네 창피했지만 그렇다고 조정을 받아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7,100원대 사서 결국은 손절을 하고 말았지만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맴돌아 버리죠. 혹은 그 자리 밑으로 내려버리죠. 시장 폭등 나오는데. 근데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실적이. 다만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는 시점 이외에는 본격적인 랠리를 기대하기란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순매수 기준의 수급을 놓고 보자의 기준을 잡았어요. 영업이익, 순이익 기준을 보셔야 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5조 원, 또 순이익 기준에 3조 5천억. 이러한 흐름들을 야간 교육에 계속 이런 자리 44,700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야간 교육 11월 달 창피한 거는 11월 달에 이런 교육을 다 해드렸는데 45,000원, 43,000원 또 배당 받고 나서 평균 단가 그러면 43,000원인데 1월 달, 2월 달에 못 움직였죠. 결국은요. 시중금리 올라가고 채권금리 올라가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5만 원대. 예? 근데 그 추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43,550원이에요. 배당까지 감안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하죠. 20%가 아니에요. 바닥 대비해서는 사실상은 11월 이후에 30%의 기준. 3월 5일 기준, 3월 9일 기준, 또 2월 26일 기준 지속적으로 출구 전략 얘기 나오고 또 채권 금리 얘기 나오고 또 실질 금리 얘기 나오고 그럴 때일수록 더 그 이전부터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노란톡 국민톡에서 11월 달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또 지금은 안 그래요? 이게 11월 달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흐름에서 지속적으로 1월 또 최근의 흐름에서는 안 그래요? 3월 5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또 3월 8일 날 장중 10시 52분에 여러분들께 뭘 잡아드려요? 동영상 기준에 목표주가 57,000원, 67,000원입니다. 일봉,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입니다. 이때가 얼마였어요? 48,500원. 그런 기준점이에요, 전부. 이때가 얼마예요? 49,450원까지. 그런 흐름에서 차트 잡아드리고 목표주가 설정 범위 기술적으로 분석해드리고 기본적인 거는 다 들으셨잖아요. 실적 부분에 대한 기준. 시가총액이 10위밖에 밀려져 있다. 순위가 금융지주사가 세상에나.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KB금융의 흐름. 아이고 대표님 말씀대로 HM은 KB증권 쭉쭉쭉 증권이 아니죠. KB금융이죠. 쭉쭉쭉 방송에서도 야간 방송 또 노란톡 국민톡에서의 추세, 추이 이런 부분까지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일봉 기준에서도 내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갭상승 2번에 양봉의 크기가 다소 줄어들었죠. 오늘 기준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여차하면 주봉, 일봉에서 대처를 해서 차익 실현 범위도 가져가야죠. 자,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